2023년도 마지막 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마지막 날 소개해드릴 물건으로 아주 좋은 내용을 보유한 시골집을 준비했으니 2024년도에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내년에는 꼭 시골에서 생활할 만한 세컨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으며 어려운 권리도 없고 금액적으로도 무척이나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니 오랫동안 거주하실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살만한 주택을 찾고 계시더라도 후회 없는 취득이 가능하니 오늘도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봐주신 다음 모든 정보를 전부 가져가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시골집이 위치한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가 그리 작지 않은 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외지분들이 많이들 입주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내부에 외지인분들이 많이들 계시며 꾸준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터세나 발전기금에 관련해서 걱정하실 내용도 없고 마을 가꾸기를 통해 상당히 거주하시기 좋은 환경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집중해 주신 뒤 모든 정보를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택 소개 전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뒤 댓글을 통해 따뜻한 연말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겁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영상 속으로 보이는 주택으로 내려가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속으로 이어진 도로입니다. 도로 확장을 통해 기본적으로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을 통해 접근성도 너무나 좋은 편이고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장비들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현장 속에서 확인 가능한 도로의 경우 마을 가꾸기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역군 내에서 비용을 받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을분들 모두가 대지 면적을 조금씩 양보하며 확장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석축으로 담벼락을 마감해 두신 상황이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하얀색 울타리로 시공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의 경우 3m에서 4m 폭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건축을 진행하실 때도 분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택을 완전히 뒤로 밀어 지으셨기 때문에 더욱 넓은 마당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가 별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텃밭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고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어려운 권리가 전혀 없어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확인하고 주변을 확실히 분석해 설명드리는 금액대로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체 대지의 면적은 668제곱미터 202평이고 전체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는 201.1평과 0.9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 경계 구분 없이 현황상 1단지로 사용 중이기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만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취증 발급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추후 매도를 진행하실 때에도 번거롭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고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취득하신 뒤 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조금 더 보유하시다 추후 주변 시세에 맞게끔 판매하신다면 추가적인 이윤 창출도 가능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에 관련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81.56제곱미터 24.6평이고 그 중에서 공부상 등록된 주택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 10평이고 실제 현황상 측정된 주택의 면적은 45제곱미터 13.6평입니다. 그러니 남은 면적들의 경우 모두 제시외 건물의 면적이 되고 무엇 하나 빠짐없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53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상태의 주택이고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된 시간이 꽤나 길어 보이고 있으니 주택은 무조건 리모델링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전면으로 위치한 건물은
제시외 건물 기역번, 주방 및 화장실 공간이고 감정평가사가 촬영한 내부 사진을 확인하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거주하셨던 분의 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확실히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의 뒤편 공간을 확인해보면 처마 끝단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리해야 할 폐기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셨던 흔적을 확인 가능하며 취사는 전면으로 위치한 LPG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이어진 주택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를 조금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 부분에 관련해선 추가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전면부로 이동해 주택을 살펴보면 확실히 수리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외벽은 몰타리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를 살펴보니 일부는 샤시 창호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은 목재 창문과 알루미늄 창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식재된 정원수와 수목들은 모두 대지에 모두 포함되어 평가됐고 대지의 일부로 정리되지 않은 잡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주택을 살펴보더라도 확실히 수리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있으니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주변 시세보단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을 가꾸기를 진행하며 모든 주택분들이 조금씩 대지를 양보해 도로를 확보하신 상황이라 전체 202평의 대지 면적 중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평이 빠졌다고 말씀드리기엔 애매한 상황이니 물건을 취득하신 뒤 지적 측량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물건의 경계면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확실한 권리 분석과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68제곱미터 202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확인해보면 도로로 포함되기 전 경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확장을 진행하며 현재 사용하는 면적은 지금 경계 정도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취득가액 자체는 동일한 상황이니 추가적인 유찰은 꼭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집 건물의 일부가 대지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선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고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참고해 살펴보더라도 침범하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그냥 사용하더라도 불편하거나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가 예상되진 않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을 확인해보면 모두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유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나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 중에서 노란색 경계면이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주택의 면적은 33.06제곱미터 10평이고 실제 측정된 주택의 면적은 45제곱미터 13.6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1953년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촬영한 내부 사진을 확인해보면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에 거주하셨던 소유자분께서 사용하시던 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건을 취득하신 후 현재 소유자분들과 협의를 통해 물건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 명도를 통해 집기류와 폐기물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시외 건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곳과 창고로 사용 중인 곳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블록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진 주방 및 화장실 공간이고 면적은 18.81제곱미터 5.6평입니다.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목조의 강판 지붕으로 사용 중인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11.25제곱미터 3.4평이고 이곳에 유류 보일러 설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시외 건물 디귿번은 블록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6.5제곱미터 1.9평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지와 모든 건물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 건물의 면적은 81.56제곱미터 24.6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마당 공간이 상당히 넓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량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추후 건축을 진행하실 때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7원읍 유월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까지 자차 기준 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고속도로까지도 자차 기준 1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위편과 아래편 마을이 조금씩 다른 현황을 가지고 있고 마을 가꾸기에 해당하지 않은 아래편 마을을 살펴보시면 오늘의 집이 위치한 과거의 마을과 동일한 상태라 생각됩니다. 도로 환경이 좋은 편이라 함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창원까지도 4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설명드리고 머니옥션을 통해 금액적인 내용과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 그리고 확실한 권리 분석에 관련해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함안, 의령,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함안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창원시청까진 자차 기준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 시간이 조금은 소요될 수 있지만 외지분들의 꾸준한 입주로 인해 터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실제 거주 환경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의령과 함안, 동측으론 창원시청이 보이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남해 제1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도로 통행은 상당히 편리하니 좋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위치한 국도와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기에도 좋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자차 기준 5분 정도 거리에 7원 읍사무소가 보이고 있으며 저곳으로 이동하시면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사용 가능함은 물론이고 웬만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의 부족함을 느끼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마을 근처로 위치한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 내부로 이어진 도로를 통해 들어가시면 되고 집 앞까지 연결된 도로폭이 넓고 마당으로 주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셔도 집 앞으로 도착이 가능하니 이 또한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지고요. 이러한 모양으로 형성된 두 필지의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상 1단지나 다름없게 사용 중이니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으며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조금씩 밀려있긴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그대로 뒤편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으며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대지 경계 내의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분쟁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961 물건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7원읍 유월리 811번지 외 한 필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건 상태로 감정평가 금액과 동일한 가격대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소 높게 평가된 경향이 있어 유찰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물건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서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2회차엔 1억 7,600만 원, 3회차엔 1억 4천만 원, 4회차엔 1억 1,2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48만 원에서 79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건물 가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의 경우 건물과 제시외 건물은 1,200만 원에 평가돼 사실상 없는 수준이니 토지 가격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평당 가격은 100만 원이고 2회차엔 82만 원, 3회차엔 65만 원, 4회차엔 52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의 평당 가격은 현재 50만 원이고 2회차엔 40만 원, 3회차엔 평당 32만 원, 4회차엔 평당 26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체 평당 가격도 아래편으로 계산되어 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두 필지로 이뤄진 전체 대지의 면적은 668제곱미터 202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81.56제곱미터 24.6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블럭조와 목조, 슬라브 지붕과 강판 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53년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들은 없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에 제시외 건물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 하나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에 식재된 정원수도 모두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빠짐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경상남도 함안군 7원읍 유월리 소재 유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을 내부로 축사나 고압선 등 혐오시설이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 내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평진의 사다리형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의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3m에서 4m 폭의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유류 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현황 및 점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 우편물을 통지하는 등 재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상 등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황도 완전히 빈집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5년 8월 19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별도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상태의 물건을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